부자 큰 며느리와 가난한 작은 며느리. 옛날 옛적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 서원이라는 부지런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서원이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논밭을 일구며 살아가는 성실한 사람이었지요.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 대석이와 둘째 아들 소석이었습니다. 서원이는 늘 두 아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이들아, 사람은 마음이 곧 그 사람의 재산이다. 돈이 많고 적음보다 마음이 착한 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란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두 아들이 장성하자 그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큰아들 대석이는 출세하여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둘째 소석이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마음이 착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지요. 대석이가 25이 되던 해 마을에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웃 고을의 부자 김진사 댁에서 딸의 혼인을 정하려고 여러 총각들을 불렀던 것입니다. 김진사의 딸 옥년이는 마을에서도 소문난 미인이었지만 성격이 매우 까다롭기로 유명했습니다. 하인들을 함부로 대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며 자신보다 못한 사람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지요. 대석이는 옥년이의 집안 재산에 눈이 멀어 정성껏 구혼했습니다. 그는 온갖 예물을 준비하고 자신이 얼마나 출세할 수 있는 인재인지 열심히 어필했지요. 김진사는 대석이의 성실함과 야망을 높이 사서 혼담을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대석이는 부잣집 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옥년이는 시댁에서도 여전히 거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시아버지인 서원이에게조차 시아버님, 이제 우리 집안도 격이 올라갔으니 더 품위 있게 사셔야 해요 라며 핀잔을 주었지요. 소석이는 형과 달리 마을의 가난한 과부댁 딸인 순이에게 마음을 두었습니다. 순이는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며 품팔이와 바느질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순이는 가난해도 마음이 따뜻하고 효성이 지극했습니다. 아픈 어머니를 극진히 돌보며 마을의 다른 어려운 이웃들도 자주 도왔지요. 자신이 먹을 것이 없어도 더 굶주린 사람이 있으면 나누어주는 착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소석이가 순이와 결혼하겠다고 하자 큰며느리 옥년이가 펄쩍 뛰었습니다. 어머, 시아버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거지 같은 계집애를 며느리로 들이시다니. 하지만 서원이는 순이의 인품을 알고 있었기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옥년아, 사람의 귀함은 집안 배경이 아니라 마음에 있단다. 순이는 비록 가난하지만 마음이 아름다운 아이야. 그렇게 소석이는 순이와 결혼했고 순이는 서원이 댁의 작은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옥년이는 결혼 후에도 친정에서 온 하녀 덕분에 집안일 하나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는 비싼 옷으로 갈아입고 거울 앞에서 화장하는 것이 일과의 시작이었지요. 어머, 이 집 부엌은 왜 이렇게 낡았어요? 친정집처럼 넓고 깨끗하게 고쳐주세요. 시아버님, 제 친구들이 놀러 오는데 이런 초라한 집에서 어떻게 대접해요? 옥년이는 늘 불평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일하러 나가신 후에는 마을 안악들과 어울려 험담을 일삼았고 작은 시누이 순이를 무시하고 구박했지요. 순아, 내가 이 집안 격을 떨어뜨린다는 것 알지? 차라리 조용히 있기나 해라. 순이는 새벽 첫 딸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오물에서 물을 길어오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를 위해 아침밥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집안 청소며 빨래까지 모든 일을 도맡아 했지요. 옥년이가 늦게 일어나도 따뜻한 물을 준비해드리고 큰언니가 하지 않는 집안일들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시아버지가 일터에서 돌아오시면 발을 씻겨드리고 어깨를 주물러드리며 하루 종일 수고하신 것을 위로해드렸습니다. 아버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 약초차 한 잔 드시고 좀 쉬세요. 순이는 비록 살림살이가 변변치 않아도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순이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에 늘 고마워했지요. 어느 가을날 서원이가 갑자기 심한 몸살에 걸려 자리에 누웠습니다. 열이 펄펄 끓고 기침이 멈추지 않아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지요. 옥년이는 시아버지가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 큰일이네요. 빨리 의원을 불러야겠어요. 하지만 좋은 의원은 돈이 많이 들 텐데. 우리 친정아버지께 돈을 좀 빌려와야겠어요. 그러나 막상 친정에 가서는 다른 핑계를 대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아픈 것보다 친정 식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지요. 순이는 시아버지가 쓰러지신 것을 보고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마을의 경험 많은 할머니들을 찾아가 어떤 약초가 좋은지 물었지요. 할머니, 시아버님이 많이 아프신데 어떤 약초를 구해야 할까요? 순아, 깊은 산에 가면 천년초라는 약초가 있단다. 하지만 그곳은 멧돼지도 많이 나오고 길도 험해서
순이는 위험을 무릅쓰고 혼자 깊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시덤불에 손이 찢어지고 돌에 발이 다쳐도 시아버지를 생각하며 참았지요. 해가 저물어서야 천년초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순이는 밤새도록 약을 다렸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곁에서 정성스럽게 간병했지요. 3일 밤낮을 꼬박 세우며 돌본 결과 서원이의 병이 점차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아,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서원이는 순이의 정성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해 여름,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논밭이 말라가고 모든 가정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했지요. 옥면이는 어려운 때가 되자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시아버님, 친정어머니가 몸이 편찮으시다고 하니 잠깐 다녀올게요. 하지만 실제로는 친정에서 편안하게 지내며 시댁의 어려움은 나 몰라라 했습니다. 가끔 안부 편지가 왔지만 언제 돌아오겠다는 말은 없었지요. 순이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물이 귀한 상황에서도 먼 곳까지 가서 물을 길어와 채소를 기르려 노력했고 산에서 나무를 캐고 버섯을 따서 끼니를 해결했지요. 또한 순이는 마을의 다른 어려운 가정들도 살펴보았습니다. 홀로 사는 할머니 댁에 나무를 가져다 드리고 아픈 아이가 있는 집에는 약초를 끓여다 주었습니다. 순아, 너희 집도 어려울 텐데 우리까지 챙겨주니 미안하구나. 할머니,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지요. 혼자서는 견딜 수 없어도 함께 힘을 모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순이의 마음씨에 감동한 마을 사람들도 서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나무를 나누고 다른 이는 곡식을 조금씩 나누며 함께 어려운 시기를 버텨나갔지요. 가을이 끝나갈 무렵 마을에 누더기 옷을 입은 할아버지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등이 굽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 그 할아버지는 집집마다 다니며 음식을 구하고 계셨지요. 옥면이가 친정에서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문 앞에서 구걸하자 옥면이는 매우 불쾌해했습니다. 어휴, 더러운 거지가 우리 집 앞에서 뭐 하는 거야? 빨리 저리 가. 우리 집은 그렇게 만만한 집이 아니야. 할아버지가 젊은 부인, 사흘째 굶었습니다. 물 한 그릇만이라도 라고 애원했지만 옥면이는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에이, 징그러워. 이런 거지들 때문에 우리 동네 분위기가 나빠진다니까. 순이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다가 할아버지를 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초라한 모습에 마음이 아팠지요. 할아버지, 어디서 오셨어요? 많이 힘드시겠네요. 순이는 할아버지를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비록 넉넉지 않은 살림이지만 따뜻한 밥과 김치, 그리고 된장국을 정성스럽게 대접했지요. 할아버지, 많지는 않지만 드세요. 그리고 밤이 차가우니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할아버지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젊은 부인, 당신처럼 착한 사람을 만나니 이 늙은이 마음이 따뜻해지는구나. 순이는 할아버지가 머물 수 있도록 방을 내어드리고 따뜻한 이불도 준비해드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가 떠나시면서 순이에게 이상한 씨앗 하나를 주었습니다. 젊은 부인, 이것은 보통 씨앗이 아니오. 정성껏 키우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오. 할아버지는 그 말을 남기고 사라지셨습니다. 순이는 그 씨앗을 마당 한 구석에 심고 매일 정성껏 물을 주며 돌보았지요. 신기하게도 그 씨앗은 며칠 만에 싹이 텄고 한 달이 지나자 큰 나무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그 나무에서 황금 열매가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 이게 뭐지? 순이는 놀랐지만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하나씩만 따서 시아버지께 드리고 마을의 어려운 사람들과도 나누었지요. 황금 열매 덕분에 서원이네 가족은 생활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옥면이는 황금나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매우 시샘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거지 같은 계집애에게만 좋은 일이 생기는 거야? 옥면이는 순이가 나무를 돌보는 것을 지켜보다가 한밤중에 몰래 나가서 황금 열매를 모두 따가려고 했습니다. 이런 좋은 것을 왜 혼자만 가지려고 해? 나도 이 집 며느리인데. 하지만 옥면이가 욕심을 부려 열매를 따려 하자 나무가 갑자기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는 완전히 말라 죽고 말았지요. 순이는 슬펐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큰언니, 괜찮아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었던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며칠 후, 그 신비한 할아버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누더기 옷이 아니라 깨끗한 옷을 입고 계셨지요. 나는 사실 이 세상의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별하러 다니는 신선이라네. 할아버지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이었던 것입니다. 순이야,
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진정한 착함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옥년이야. 너는 욕심과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구나. 신선은 순이에게 진짜 선물을 주었습니다. 마법의 항아리였지요. 이 항아리에서는 매일 필요한 만큼의 쌀과 반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부리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요. 이것은 욕심이 없는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는 보물이란다. 처음에는 마법의 항아리를 시기했던 옥년이었지만 순이의 꾸준한 사랑과 관용을 보며 점차 마음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옥년이가 아파 누워있을 때 순이는 마법의 항아리에서 나온 맛있는 죽을 끓여서 큰언니를 돌봐주었습니다. 순아, 미안해. 나는 왜 이렇게 나쁜 사람이 되었을까? 큰언니, 괜찮아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순이는 진심으로 옥년이를 용서했습니다. 그런 순이의 마음에 감동한 옥년이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지요. 그 후 옥년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순이와 함께 집안일을 도우며 마을의 어려운 이웃들도 챙기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순이가 도와주며 함께 선한 일을 해나갔습니다. 신기하게도 옥년이가 마음을 바꾸자 마법의 항아리에서 더욱 맛있고 풍성한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신선은 이것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순이의 착한 마음이 옥년이의 마음까지 변화시켰구나. 진정한 선함은 다른 사람까지 선하게 만드는 힘이 있단다. 두 며느리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본 마을 사람들도 서로 더욱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순이와 옥년이는 마을의 모든 큰 일, 작은 일에 앞장서서 도왔지요. 누군가 아프면 함께 간병하고 혼례나 장례가 있으면 함께 도왔습니다. 흉년이 들면 마법의 항아리에서 나온 음식을 이웃들과 나누었지요. 마을은 점점 더 따뜻하고 정겨운 곳이 되어갔습니다. 멀리서도 이 마을의 소문을 듣고 구경 오는 사람들이 생겼을 정도였지요. 서원이는 두 며느리가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깊이 만족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되었구나. 순이야, 내 착한 마음이 우리 가족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서원이는 순이에게 집안의 모든 살림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옥년이와 모든 것을 상의하며 함께 결정했지요. 더 이상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가 아니라 진정한 자매가 된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신선이 마지막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이야, 옥년이야, 너희들은 이제 진짜 행복을 알게 되었구나.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진정한 부자로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지. 신선은 두 사람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자손 대대로 건강하고 화목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축복이었지요. 하지만 이 축복도 착한 마음을 잃지 않을 때만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